안녕하세요. C샵 초보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야 또 다른 예제를 시작하면서 다른 문법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시간상 사실 힘들고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버튼을 넣고 이꼴 등호 버튼이죠. 그 다음에 실어 표시되는 클리어 버튼을 넣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번호 1번과 2번 두 개의 버튼만 넣었었죠. 그리고 연산자는 더하기 버튼만 넣었었고요.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버튼을 3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0번을 이렇게 포함해서 시켜서 왔어요. 이 디자인이 제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디자인이 그 버튼의 배열이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모양을 좀 바꿨어요.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제가 버튼만 넣었고 핸들러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각 버튼당 핸들러를 추가하면은 너무 길어져서 모든 버튼이 하나의 핸들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이전 코드를 보면은 뷰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1번 버튼은 핸들러고 2번 버튼은 핸들러예요. 그러면 이제 3번부터 9번까지 또 0번 핸들러 여기 다 쭉 같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너무 이 코드도 길어지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상에서는 핸들러를 각각 다 만드는 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보기에도 너무 같은 코드가 계속 쓰여질 테고 보기에도 너무 길어지는 같은 루틴이 너무 길어지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버튼이 0번에서 9번까지 모든 버튼이 하나의 핸들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디자인 뷰에서 보시면은 핸들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핸들을 추가해 왔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실게요. 여기서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자 1번 버튼의 핸들러가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 뷰에서 핸들러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벤트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 버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이 쭉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클릭 이벤트 버튼 1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가 어떤 핸들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들었죠. 없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num 버튼 2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을 사용해요. 클릭이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2번 버튼 경우는 이제 num 버튼 2라는 이 버튼의 이름이 num 버튼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 이벤트를 윈도우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서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들러가 없어요.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사실 3번 버튼의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윈도우가 핸들러를 만들어서 코드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1번 버튼이 쓰고 있는 핸들러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쉐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를 리스트를 쭉 뿌리는 버튼을 클릭해 보면은 여기 현재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추가되어 있는 이 뷰에 추가되어 있는 핸들러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넘버 버튼 1이 쓰고 있는 핸들러를 선택해 주면은 3번 버튼이 클릭됐을 때 호출되는 핸들러가 넘버 버튼 1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4번도 지금 없는데 똑같이 1번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7번, 8번, 9번, 그리고 0번, 그리고 2번도 지금 2번 각 자기 핸들러를 쓰고 있죠. 이거를 1번 핸들러를 쓰도록 똑같은 핸들러를 쓰도록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제 모든 버튼이 연산자 버튼을 제외하고 모든 숫자 버튼은 하나의 핸들러를 호출해요. 그 핸들러가 이제 num 버튼 1 언더스코어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예요. 우리가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자, 이 num 버튼 1 언더스코어 클릭이라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는 모든 숫자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다 처리를 해줍니다. 모든 숫자 버튼, 0에서 9까지 모든 숫자 버튼의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결국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숫자 버튼이 클릭돼서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됐는지만 알면은 그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숫자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다행히 C샵에서는 모든 이벤트 핸들러의 첫 번째 인자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압잭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샌더라는 매개 변수를 조사해 보면은 이 샌더가 1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1번 버튼이 넘어오고요. 2번 버튼을 클릭되었을 때 2번 버튼이 넘어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인자는 각 모든 이벤트 핸들러의 첫 번째 인자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압잭이 됩니다. 자, 이 압잭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이 압잭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정말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 압잭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모든 데이터형을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까지 다 저장이 됩니다. 인트형도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법령적으로 첫 번째 인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의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압축은 너무나 많아요. 버튼도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레이블도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텍스트 박스도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클래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클래스가 또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 이벤트 핸들러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압축을 첫 번째 인자로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형을 적어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이벤트 핸들러의 법용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의 데이터형으로 그냥 압축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벤트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는 알아요. 이 샌더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형인지를 아는 거죠. 이 샌더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샌더가 지금 버튼이죠. 지금 버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샌더를 받아서 값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버튼에는 텍스트라는, 우리가 버튼에 1, 2, 3, 4라고 적었죠. 그 버튼에는 그게 어디에 저장되냐면 버튼에 텍스트라는 속성,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돼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샌더에 닷을 이용해서 텍스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라는 속성이 이 샌더가 안 가지고 있어요. 왜 안 가지고 있냐면, 이 샌더는 지금 버튼의 타입이 아니라 압잭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샌더를 버튼의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클래스 설명을 할 텐데,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훨씬 클리어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형 변환을, 그 압잭에 대해서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형 변환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대충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버튼이라는 타입, 이게 사실 클래스예요. 버튼이라는 클래스인데, 버튼이라는 클래스로 인트형을 만들 때와 똑같아요. 이제 데이터 타입 또는 클래스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와야 돼. 변수명을 num 버튼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 어떤 이름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써서 이제 샌더를 이 버튼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 샌더를 버튼에 넣어주면 되는데, 버튼이라는 클래스 타입을 넘겨주면 되는데, 샌더가 압잭이라는 타입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압잭이라는 타입인데, 이 압잭이라는 타입은 모든 데이터 타입으로 형 변환이 가능해요. 근데 잘못 변환할 경우는 C샵에서 에러를 낼 거예요. 우리가 그걸 쓰려고 할 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압잭이 이 이벤트를 발생시켰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버튼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가로를 열고 닫으면서 거기에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은 뒤에 오는 변수가 그 데이터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샌더를 버튼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서 버튼이라는 클래스 타입이죠. 클래스로 바꿔서 그거를 num 버튼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num 버튼에 텍스트라는 프로퍼티 적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은 이 핸들러 모든 숫자 버튼에 대한 핸들링이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자, 스타트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1번과 2번을 가지고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었죠. 이제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가지고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1번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 다음에 3을 또 더하면 6이 되고요. 6을 또 더하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4를 더하면 56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을 더하면 76이 되고요. 동작이 잘 되죠. 우리가 버튼에 대한 우리가 1번 버튼과 2번 버튼을 만들면서 펑션을 다 만들었잖아요. 정의를 했잖아요. 그 똑같은 루틴이기 때문에 나머지 버튼들은 똑같은 펑션을 호출하는 걸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튼 2의 2번 버튼의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똑같이 넘버트 1의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2번 버튼이 클릭했을 때 호출하는 이 이벤트 핸들러는 사실 지워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는 그죠? 자, 이제 간단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하나를 설명하고 갈게요. 이 enum으로 표시되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 데이터 타입은 enum 제가 enum 여기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enum 자, enum이라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 enum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int형으로 대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타입인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많은 면에서 큰 이점이 있어요. enum 타입은 기본적으로 int형 타입과 같은데 숫자 상수를 문자를 표시해서 프로그램을 짜기도 읽기도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int형과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저희가 지정을 해요. 즉 정수를 저장하는 int형 변수를 만들 때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걸 지우고 int형 변수를 만들 때 여기서 테스트로 해보면 int에서 number1 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 int라는 데이터 타입은 C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 int 대신에 저희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쓰면서 변수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int 부분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을 이 int형 자리에 넣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제가 열거형 데이터형을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퍼블릭이라고 쓰시고 우선 지금 계속 퍼블릭을 쓰세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enum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키워드인데 이게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열거형 데이터 타입 명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명이 이제 int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름을 쓰면서 정의를 할 텐데 그 이름이 이제 int 대신에 쓰일 거예요.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하나 정의해 볼까요? 계절에는 총 4개의 값이 있을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참 열거형 데이터형으로 만들기가 좋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또는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또는 달, 뭐 1월부터 12월. 이런 것들이 열거형 변수로 만들기가 좋아요. 자, 일단 계절에 대한 열거형 데이터 형을 하나 만들 거니까 시즌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시즌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괄호를 열고 닫으면서 이 안에 가능한 모든 값들을 다 나열을 해요. 문자열로 스프링, 썸머, 폴, 그 다음에 윈터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 새로운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겠다. 그 이름이 데이터 타입 명이 시즌이고 이 시즌은 총 4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건 가지지 못해요. 총 4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스프링, 썸머, 폴, 윈터 이렇게 총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자, 이 선언을 왜 여기다가 하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든지 아니면 펑션을 정의하든지 그것들을 어디에서 선언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새로운 정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서 사용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지금 이 네임스페이스를 보시면은 우리의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툴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툴박스예요. 우리 툴박스 안에 이런 시즌이라는 데이터 타입,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 툴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프로그램은 이 시즌이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가 hello C# win이라는 이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열거형 데이터 타입은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요. using이라는 키워드로 따로 이렇게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 선언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선언된 데이터 타입이나 펑션이든 이거는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즌이라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같아요. in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number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자, 시즌이라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명을 뭘로 할까요? 변수명을 current 시즌으로 할게요. current 시즌으로 하고, 자, 여기에는 어떤 값을 할당할 수 있느냐? 총 4가지라 그랬죠. 자, 총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우리가 그냥 스프링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에 season이라는 데이터 타입명을 쓰고 콤마를 찍어주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이 다 리스트가 돼요. 근데 이 리스트 되는 값들을 보면 우리가 선언한 값이죠. 이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스프링, 보물, 자꾸 스프린트라고 적네요. 보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int형 데이터베이스 넘버1에 1을 저장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값을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변수를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고 저 값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의 차이지 그 형태는 같아요. 자,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오고 값이 오는데 int형 데이터 타입에는 int가 들어가죠. 정수가. 만약에 스트링이 있다 그러면 스트링의 데이터 타입에는 테스트로 할게요. 자, high라는 스트링형이 들어가요. 문자형이 들어가죠. 정수형과 스트링형이 틀리잖아요. 그죠? 정수형은 그냥 숫자 1, 2, 3, 4, 5, 100, 1000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스트링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엮여서 안에 글자가 쭉 적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즌이라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은 값을 넣을 때 이 시즌이라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이 시즌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면서 그 리스트한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리스트한 게 여기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할당하느냐는 그 열거형 데이터 타입명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값을 단 연산자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이고 이게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왜 열거형을 여기서 설명을 하냐면요. 계산기에는 총 4개의 연산자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열거형 변수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열거형을 설명하기에 정말 적절할 것 같아서 설명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열거형 변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열거형 데이터 타입도 C샵이 발전해 오면서 문법적으로 거기에 추가된 기능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정말 딱 기본적인 열거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우선은 뭐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계속 예제를 해나가면서 더 필요한 문법은 그때 가서 추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산자에 대한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일단 시즌은 저희가 필요가 없고, 자, 열거형 데이터 타입 연산자니까 그 데이터 타입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아퍼레이터즈로 할게요. 아퍼레이터즈로 하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총 4개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멀티로 그냥 할게요. 디비전, 나누기. 자, 이 operators라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은 총 4개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add, sub, multi, 그 다음에 div. 자, 이 연산자 열거형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더하기만 있지만 곱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넣을 건데 그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연산자를, 왜냐면 연산자가 눌려지는 순간과 잘 생각해 보시면 연산자가 적용되어서 계산이 되는 순간은 틀려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눌려지는 순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 연산의 실제는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눌려졌던 연산자가 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코딩을 하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operators라는 연산자를 열거형 데이터형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변수를 변수명을 opt라고 하고,
디폴트 값으로 더하기를 일단 먼저 넣어 놓을게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그러면 더하기 펑션이 눌러졌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가 더하기 펑션이 눌렀을 때 요거죠. 더하기 펑션이 눌러졌을 때 non plus click이라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빼기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빼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사실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사실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더하기가 계속 누르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빼기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이제 빼기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연산자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도 하나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 이벤트 핸들러를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 다 이 이벤트 핸들러 호출하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디자인 뷰에서 여기서 빼기 버튼 하나 추가할게요. 빼기 버튼을 제가 더하기를 복사해서 카피하고 이게 지금 윈도우에서 요구하는 계산기인데 대충 모양을 대충 맞추려고 그래요. 빼기가 요 위에 있네요. 빼기를 두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가가지고 바꿔야 될 거는 사실 이름이 지금 버튼 9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름으로 이 버튼에 액세스 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이름은 유닉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제공되는 그냥 쓸 거예요. 쓰고 텍스트로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를 주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벤트 리스트로 가셔서 이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이벤트 핸들러로 더하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를 그냥 지정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이 연산자들은 이제 또 연산자 나름대로 하나의 이벤트 핸들을 쓰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자, 이제 빼기 버튼도 이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을 해요. 빼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도. 이제까지는 더하기만 했었으니까 무조건 이제 계산기에서 더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 다른 연산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연산자든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 나누기든 어떤 연산자가 눌러지든 두 번째 숫자가 완성되고 그 두 번째 숫자가 시작되기 전에 선택되었던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야겠죠. 즉 연산을 할 두 번째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은 연산자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인데 어떤 연산을 적용하느냐는 현재 눌러진 연산자가 아니고 이전에 눌러졌던 연산자여야 돼요. 문자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했으니까 자 처음에 변수를 재려놓고 이제 연산자를 뭐 더하기로 줬어요. 자 숫자를 처음에 입력해요. 그죠? 입력하죠. 그 다음에 연산자 버튼이 클릭이 돼요. 그러면 숫자가 완성이 되죠. 숫자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개 숫자를 치면서 완성이 될 거니까 연산자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어떤 연산자든 연산자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숫자가 완성이 되고 변수와 숫자를 저장된 연산자로 연산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더하기를 넣어놨죠. 그리고 변수는 제로예요. 그래서 제로 어떤 값에든 0을 더해봤자 그 값이 그대로죠. 그래서 이 루틴에 이상이 없어요. 맨 처음 실행되더라도. 그죠? 제가 이제 툴박스 부분을 핀을 좀 하이드하고 핀을 없애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고 현재 연산자를 저장합니다. 왜? 이 연산자가 다음 연산자 버튼이 눌러질 때 사용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 입력이 또 되죠. 그죠? 그리고 연산자 버튼이 또 눌려져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연산자 숫자 완성되고 변수와 숫자를 저장된 연산자로 연산을 해요. 이 저장된 연산자가 언제 저장된 거냐면은 이때 저장된 거예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뭐
한 번만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고 또 다음 연산을 위해서 현재 연산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인 거죠. 그 뒤로는. 자, 이거를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숫자의 완성. 그건 여기 돼 있죠. 여기 이제, 스크린에 있는, 문자열을 이제 숫자로 바꿔서 넘버로 넣어요. 이게 이제 숫자의 완성이죠. 변수와 숫자를 저장된 연산자로 연산해요. 자, 변수와 숫자를 저장된 연산자로 연산해요. 이제는 플러스가 아닌 거예요. 그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는 저장돼 있는 operators라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변수에 저장돼 있는 값을 보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치문을 쓰면 좋은데 스위치문은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아퍼레이터를 여기 저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저장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opt라는 변수명으로. 그래서 opt가 add이면, 그죠? 이 opt는 operators라는 열거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총 4개라 그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operators add, operators dot, sub, operators dot, multi, operators dot, div. 자, 그래서 이게 더하기이면 더하기를 하면 돼요. 그죠? else if를 쓸게요. 이게 빼기면, 자, 그러면 빼기를 하는 거죠.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저장돼 있던 연산자예요. 그죠? 지금 연산자가 클릭됐어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산자가 클릭됐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저장돼 있었던 걸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해요. 자,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이제 코딩이 새로 들어가면 돼요. 현재 연산자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현재 연산자가 어떤 버튼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눌러졌는지 마이너스가 눌러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숫자 버튼에서 숫자 버튼이 하나의 이벤트 핸들러를 공유하잖아요. 쉐어하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공유하는 건데 그 버튼에 적혀 있는 텍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나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버튼 sender를 형변을 해서 버튼을 하나 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 버튼에 텍스트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더하기다. 이것도 if문을 써야겠네요. 사실 스위치문이 좋은데 이거는 스위치문이 안 되겠군요. 어쨌든 이거는 if문을 쓸게요. if문을 써서, 자, opt라는 변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떻게? add 주고요. 그 다음에 else if에서 opt, 자, 마이너스이면 서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만약 플러스가 눌러졌다 그러면 그 플러스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저장돼 있던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는 다음 연산을 위해서 다음 연산을 위해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은 우선은 더하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되죠. 그 다음에 3 빼기 6에서 이제 5를 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클리어 버튼을 추가할게요. 그 전에 예외 처리를 먼저 합시다. 예외라는 거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동작되는 모든 경우를 다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더하기 버튼을 2번 연속해서 누르거나 더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숫자 입력 없이 빼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더하기가 2 더하기 3 더하기인데 숫자가 없이 계속 더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왜 이렇게 동작이 되는지는 사실 코드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빼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눌러보면 이렇게 동작이 되죠. 이것도 사실은 뭐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외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떨 때 생기는지를 보고 그걸 알맞게 말이 되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제 이게 예외 처리의 한 방법인 거죠. 자, 어떨 때 이 문제가 생길까? 연산자 버튼을 누르고 숫자 입력 없이 연산자를 또 누르는 경우예요. 그럼 연산자 버튼을 누르고 바로 같은 또는 다른 연산자가 누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걸 보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 펑션을 보면은 다음 숫자, 이제 새로운 숫자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is new num에 true를 넣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라도 입력이 된다면 이 is new num은 false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s new num이라는 변수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산자가 눌리면 새로운 숫자를 받는다는 의미로 is new num이 true가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라도 눌리면 이 값이 false가 된다. 그래서 이게 true라면 숫자가 하나도 안 눌려진 상태예요. 이 연산자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이 is new num을 체크를 해서 얘가 true라면 숫자가 하나라도 눌리지 않은, 즉 연산자가 2번 연속 눌러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요. is new num이 만약에 false일 때 is new num이 false라는 의미는 연산자가 눌러진 다음에 숫자가 하나라도 눌러졌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숫자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때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숫자가 눌러졌든 눌러지지 않았던 여기서 연산자를 저장을 해요. 왜냐면 자, 연산자를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하다가 더하기를 이미 눌렀는데 생각해보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그러면 바로 빼기 연산자가 다른 연산자지만 연산자가 2번 눌려진 경우죠. 하지만 이 빼기 연산자는 여기서 저장을 해서 바로 다음 연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계산 자체는 연산자가 눌러지고 숫자가 입력이 됐을 때만 연산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처리가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2 더하기 3 더하기를 계속 눌러요. 연산이 안 되죠. 그죠? 연산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숫자 10을 넣고 더하기를 누르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더하기를 이미 눌렀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15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자, 빼기를 눌러요. 연산자가 2번 눌러졌지만 다른 연산자가 눌러진 거죠. 어쨌든 연산자가 이 부분에서 저장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빼기가. 자, 그러면 이제 빼기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동작되도록.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외 처리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사용자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실 사용자한테 달렸어요. 사용자가 우리가 생각 못한 방법으로 막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클리어 버튼을 하나 만들 텐데 클리어 버튼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클리어 버튼은 우리가 막 연산을 하다가 이제 클리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초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처음으로 다시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처럼요. 그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계산기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 변수들을 선언을 했죠. 그죠? 이 변수들에 이제 초기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클리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 변수들이 막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에 계속 이 변수들이 바뀌어 나갈 텐데 클리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 변수들을 다시 처음에 이 값으로 바꿔만 주면은 그러면 이제 클리어 버튼의 동작이 다 완성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클리어 버튼을 하나 넣을게요. 클리어 버튼도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됩니다. 카피 페이스트 해서 클리어 버튼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버튼은 이벤트 핸들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할 게 아니라 자기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 거니까 이름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C로 할게요. C. 클리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고
이 밑에 부분은 같이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result와 isNewNum. result를 제로를 하고요. isNewNum을 true하고 그 다음에 연산자를 우리가 더하기를 기본값으로 줬죠. 그래서 얘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막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막 쓰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스크린에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num screen 텍스트를 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러면 클리어 버튼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제 막 더하기를 합니다.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막 계산을 해 나가요. 그 다음에 막 계산해 나가고 이러다가 클리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다 초기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빼기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클리어 버튼도 됐고 등호 버튼을 하나 넣어 볼게요. 등호 버튼은 계산을 하라는 어떤 이벤트죠. 등호 버튼. 그 등호 버튼 사실 동작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연산자 버튼이 눌러졌을 때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호 버튼도 결국은 계산을 하라는 어떤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등호 버튼도 이 이벤트 핸들을 똑같이 사용할까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등호 버튼이 눌러졌어요. 그러면은 isNewNum이 false라는 말은 두 번째 숫자가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 숫자가 있으면은 저장돼 있던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을 해요. 그러면 뭐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밑에 들어오면은 자, 이 샌더가 등호 버튼이에요. 이 샌더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연산자일 경우 그 연산자를 저장을 이제 바꿀 건데 그 연산자를 저장하면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등호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연산자가 바뀌지가 않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호 버튼을 하나 여기에 넣으면서 한번 동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플러스 버튼을 카피를 해서 등호 버튼 하나 만들 텐데 이름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등호로 이퀄 표시로 바꾸고 자, 이 등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우리가 연산자 버튼이 눌러졌을 때와 같은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자, 등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루틴이 실행이 될 거예요. 연산자 버튼과 차이점은 이 부분뿐이에요. 이 부분. 연산자 버튼과 차이점은. 연산자 버튼일 경우는 다음 연산을 위해서 그걸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산자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근데 등호 버튼일 경우는 그게 없어요. 업데이트이 없는 거죠. 자, 이걸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2 더하기 3은 5죠. 빼기 8은 마이너스 3이죠. 더하기 10은 7이죠. 근데 다음 두 번째 숫자가 안 들어오고 계속 눌러지면 역시 동작이 안 되죠. 자, 이게 등호 버튼이 어떤 정상적인 경우에 첫 번째 숫자가 있고 연산자가 눌러지고 두 번째 숫자가 있고 그 다음 등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때는 뭐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죠. 하지만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등호 버튼이 어떻게 눌러지냐는 사실 이거는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드웨어 실제 계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폰에도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막 계산기가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계산기들이 다 똑같은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등호 버튼이 계속 눌러지거나 아니면 뭐 두 번째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빼기 더하기를 막 누르고 또 등호 누르고 숫자 누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예외적인 이제 이런 어떤 순서로 눌러지는 버튼이 눌러지면서 등호 버튼이 동작되는 방식이 아마 계산기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다 그 계산기 나름대로의 예외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나누기 버튼도 추가를 하면 되겠죠. 나누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할 것이, 현재는 우리는 이제 정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팅을 사용하는데, 나누기에서는 소수점 자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정수를 다 더블을 이용해서, 또는 플로트나 더블이 더 낫는데, 더블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블이라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야 할 듯해요. 이 인트형을 더블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소수점 버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넣어야 될 것 같고, 소수점 버튼이 이제 또 이미 한번 들어간 경우에 또 들어가면 안 되죠. 100점, 3점, 4점 이런 숫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소수점 버튼이 들어간다면 그 버튼에 대한 예외 처리를 또 해줘야 될 테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루틴을 만들고 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싫은 작업이 값들을 밸리데이션하고 예외를 하나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에러도 잡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디버깅이라고도 하는데요. 버그가 있으면 잡고 이제 에러 핸들링, 그 에러를 exception handling, 예외를 처리해 주는 거, 에러 핸들링, 에러 또는 디버깅, 에러를 잡고 이제 버그를 잡아주는 거. 에러를 버그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무지하게 커서 이제 벌레가 들어가서 오류를 만들었다는 뭐 그래서 에러를 잡는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요. 사실은 또 하기 싫은 작업도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완벽하냐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add 펑션을 만들었잖아요. 서브라는 펑션도 만들었고 지금 이 펑션을 여기 쓰지만 안 쓰고 있는데 왜냐면 펑션 자체가 너무 간단한 거라서 제가 이제 코딩 부분을 이제 UI와 분리를 하면서 코딩 부분은 따로 이제 핵심 코드 부분은 따로 이제 펑션이나 어떤 클래스로 만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펑션으로 뺀 건데 이 펑션 자체가 워낙 이제 뭐 한 줄짜리 펑션이라서 근데 어쨌든 이 펑션을 만들었으니까 씁시다. 어떻게 쓰냐면 이게 계산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자 add라는 펑션을 쓰면 돼요.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넣으면 합이 나오는 거죠. 자 빼기도 sub라는 펑션을 쓰면 되죠. 자 이러면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저와 같이 계산기를 만드는 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이제 문법적인 거로는 연산자로 더하기 빼기 같은 단순 연산자와 크다 작다 같은 비교 연산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으로는 인트형, 스트링형, 불형, 플로트형 그리고 뭐 오늘 했던 열거형. 그 다음에 뭐 조건문, 뭐 함수 만드는 것을 봤고요. 몇 가지 안 되는 문법으로 대충의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클래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하고 예제를 해 나가면서 설명을 붙여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